그 다음 문제. 그 지역 선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북경에, 저 또한 이제 북경에 뭐 한 16년 전에 와서 그 어학연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일 얘기 많았던 게 시골 가면 사투리 쓴다. 이제 한국에도 보면은 연예인들 보면은 외국인들 중에 뭐 부산 가면 부산 사투리 쓰듯이 그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 동북 지역에 가서 동북 지역에 가면 이제 뭐 길림이나 장춘에서 유학했던 친구들은 거의 표준말에서 갔다 뭐 얘기도 하고, 또 남부 지역 가는 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역을 선정할 경우에 북경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북경 이외에 뭐 북쪽 지역, 남쪽 지역 이렇게 봤을 때 그 어떤가? 우리 학생들은 지금 북경에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여기 조기 유학을 올 때 그 고려 사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어느 대학을 진학을 한다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역 선정일 경우는 이걸 어떤 거에 염두를 둬야 될지 뭐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먼저 우리 장은석 대표님께서 한 말씀. 유학을 보내는 부모들 입장이나 유학하는 당사자 입장이나 가서 현지 국가, 중기만 중국, 미국을 잘 알아야 되는 그게 제일 첫째 목표예요. 그럼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결정할 때 부모들이 또 학생 당사자가 고려하는 것 중에는 첫째가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가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그곳이 안전한 거 아닌가. 그 부분을 되게 이제 고려를 많이 해요. 지금은 뭐 중국의 어느 지역을 가든 안전 부분은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90년대 중반이라든지 2000 초라든지 이럴 경우에 그 지방 같은 곳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렇게 룸으로 놔두는 그런 좋지 못한 뭐 사고라든지 또 유학을 목표로 해서 큰 꿈을 갖고 왔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수도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그나마 선택을 할 때 크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지역, 이를테면 뭐 상해라든지 광주라든지 심지어 이런 지역은 경제가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유학을 하는 학생이 원하는 것들 대개의 경우에 충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남경이라든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역을 선정할 때는 내가 이럴때면은 진짜 미국 사람이 내가 경상도 쪽에 특별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까지도 내가 내중에 한국과 관련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독보적인 그런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안정적인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생활이 안정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도 확률이 높은 곳 이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다 보면 그게 흔히 말하는 중에 일선도시들이에요. 일선도시 중에 이제 뭐 직할시 같은 경우는 북경, 천진, 상해 뭐 이런 쪽은 말할 것도 없고 흔히 말하는 인구 한 1000만 정도 넘는 도시들 그런 곳에 가서 유학을 했을 경우에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뭐 지역 선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님이 사업의 목적상 저 서부 지역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해보니까 여기는 엄청난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 여기는 지금 남들은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를 해서 만약에 10년 20년 되면은 인맥을 형성하고 또 이 비즈니스의 한 영역을 이렇게 정확히 파고 들어가면은 10년 20년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큰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수하고도 가야 돼. 이건 특수한 경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역 선정 관련해서 우리 황진명 원장님 한 말씀. 그러니까 지역을 이제 선정할 경우에 자 북경이면 북경의 장점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유학을 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 이제 각자 우리 참석하신 분들 경험상 봤을 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거의 다 이제 사실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부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지역 선정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만 제가 더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학생이
어느 시기 때, 그러니까 어느 나이 때 유학을 오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지역의 선정에 따라서 선정도 좀 틀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경뿐만 아니라 각 성의 큰 도시들은 뭐 남방 쪽에 가면 사투리를 심하게 쓰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점 도시 가보면 그 학교에서도 다普通話를 쓰거든요, 표준어를. 그래서 그런 걱정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요즘에 북경의 뭐 환경 오염이다 그래서 너무 공기가 안 좋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까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인데 중학교 때 왔었을 때는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조금 적은 학교고 공기도 괜찮고 또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북경 물가하고 또 지방 물가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지방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또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좀 교학적인 시스템이 좀 잘 갖춰진 북경 쪽으로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또 지역 선정 관련해서 당사자이신 우리 학생분들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성은 양이 한 말씀. 그 북경을 제일 처음에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일단 저도 원장 선생님 말씀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북경이 수도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인 선택인 건 맞아요. 실패를 가장 덜할 선택이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나이가 어리다면 저는 한국 학생들이 조금 적은 곳이나 이런 데 조금 중국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면은 일단 지역 선정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북경이라고 하는 도시, 상해가 굉장히 큰 도시니까 한국인이 많은 곳은 또 한국 학생들이 많고 또 인프라가 좋은 곳은 한국 학생들이 많죠. 그 대신 많은 만큼 또 경쟁이 더 치열하겠지. 모든 게 식당 하셨던 분들도 나눈 게 있어요. 중국 보면 이제 1선 도시부터 2선, 3선 도시 이렇게 이제 내려가잖아요. 근데 3선 도시 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뭐 외국인이니까 뭐 이렇게 현지 사람들하고 더 되게 친해질 수도 있고 또 뭔가 사업의 그 기회도 규모는 작지만 사회의 기회, 사업의 기회도 더 많아질 수 있듯이 교육이라든가 뭐 나중에 그 중국인 친구를 뭐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부분 또한 뭐 그런 거하고 좀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재면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그 어렸을 때는 조금 중국 아이들, 현지인들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으로 하고 이제 그 대학 진학에 가까울수록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는 곳으로 뭐 좀 더 간다라고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